학점은행제 하는 법 보고 백날 따라해도 나에게 맞는 계획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초보자들이 접근하기엔 학점은행제가 복잡하거든요. 여러분이 학점은행제를 1도 모르고 알아보더라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나는 수업을 이 정도 들으면 되겠구나, 지금 시작하면 이쯤 졸업하는구나, 정말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학점은행 제도. 사실 이름만 봐도 뭔지 알 수 있어요. 학점을 취득하고 은행에 모으면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은행 예금 같은 거죠. 돈을 은행에 모으면 이자까지 받는 것처럼 학점도 은행에 모으면 학위까지 받는 겁니다. 여기서 학점을 넣어두는 은행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곳이에요. 나중에 학점을 취득하면 이용할 건데 이건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까지 이해하면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학위는 어디서 주는 건지, 대학과 동일한 학위인지, 대학과는 뭐가 다른지 말이죠. 일단 학위는 교육부에서 줍니다. 그래서 대학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아요. 근데 대학과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스카이, 서성한 같은 학벌로서의 기능은 없어요.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대학은 수능 같은 입학시험이 있지만 학점은행제는 고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대학 서열의 개념은 없는 거죠. 또 학점을 취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대학은 학점을 어떻게 취득하죠? 맞아요. 수업으로만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데 들을 수 있는 최대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학위를 따려면 전문대는 2년, 4년제 대학은 4년이 걸립니다. 학점은행제도 수업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역시 최대치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학점을 따는 방법이 더 있습니다. 자격증, 독학사, 전적대 학점 등이죠. 이것 때문에 똑같은 기간을 하더라도 대학보다 학점을 더 빨리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럼 학위도 더 빨리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이 0학점에서 시작해도 전문대 졸업장은 8개월, 4년제 졸업장은 1년 반이 걸리니 대학의 2분의 1인 셈입니다. 학점은행제의 가장 큰 장점이죠. 자, 학점은행제가 뭔지 알아봤으니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취득할 학위를 정합니다. 학위는 전문대 졸업장인 전문학사, 4년제 졸업장인 학사가 있는데 어떤 학위를 취득하느냐에 따라 해야 할 게 달라지거든요. 전문학사는 전공 45학점 이상, 교양 15학점 이상으로 총 80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돼요. 학사는 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으로 총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학위를 받을 수 있죠. 근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 학점이라는 거예요. 전공에도 교양에도 해당되지 않는 학점을 말해요. 예를 들어 내가 경영학과인데 심리학 전공 수업을 듣거나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전공과 관련 없는 자격증을 취득하면 이 일반 학점이 들어가죠. 일반 학점은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전문학사는 최대 20학점, 학사는 최대 50학점까지만 인정됩니다. 이 이상으로 취득하면 다 버리는 거죠. 그러니 손해보지 않게 기준을 꼭 기억해 주세요. 목표 학점을 확인했으니 이제 학점을 취득해 보겠습니다. 학점을 따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수업. 둘째, 자격증. 셋째, 독학사. 방법마다 장단점이나 주의할 점이 달라서 각각의 내용을 잘 이해해야 진짜 나에게 맞는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 잘 따라와 주세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과정으로 과목당 3학점씩 취득할 수 있습니다. 1학기, 2학기로 나누어지고 한 학기는 15주 동안 진행돼요. 매달 개강반이 있어서 원하는 시기에 시작할 수 있고 수업은 평일, 주말, 밤, 낮 관계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욕심내서 한 번에 10과목, 20과목 들으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안 돼요. 기간별로 들을 수 있는 과목 수가 제한되어 있거든요. 한 학기 최대 8과목, 1년 최대 14과목까지만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걸 연간 이수 제한이라고 해요. 정말 중요한 개념이니 학점 취득 계획을 세울 때 꼭 확인해주세요. 자격증은 하나에 10학점, 18학점씩 인정돼서 학위 취득 기간을 단축시키는 치트키입니다. 전문학사 과정은 최대 2개, 학사 과정은 최대 3개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전공과 관계없는 자격증은 학사, 전문학사 모두 최대 1개까지만 인정된다는 겁니다. 전공별로 많이 따는 자격증을 소개해드리면 경영학은 매경 테스트, SMAT 1급, 컴퓨터공학은 네트워크 관리사 2급,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등이 있습니다. 독학사는 많이 낯선 개념이실 거예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는 시험인데 검정고시 같은 겁니다. 각 단계별 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60점을 넘으면 과목당 4학점, 5학점씩 인정됩니다.
전 과목 합격할 필요 없이 합격한 만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한 번에 8과목까지 볼 수 있는데 다 합격해도 모두 인정받을 순 없습니다. 1단계는 최대 5과목, 2단계에서 4단계는 최대 6과목 인정받을 수 있어요. 독학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수업과 동일한 과목명의 시험을 응시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회학개론이 있습니다. 이건 경영학 학사 전공 수업인데 독학사 1단계 시험에도 있거든요. 수업도 이수하고 독학사도 합격했다 하더라도 둘 중 하나만 인정돼서 하나를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 응시 과목을 결정하기 전에 내가 들은 수업과 동일한 과목은 아닌지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만약 전문대를 졸업했거나 대학을 자퇴한 분들은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로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2년제를 졸업 또는 자퇴했다면 최대 80학점, 3년제를 졸업, 자퇴했다면 최대 120학점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4년제는 자퇴한 경우 최대 140학점까지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3년제 대학에서 120학점 취득한 사람은 20학점 자격증 하나만 따면 학사학위가 나오겠네? 이거 안 됩니다. 학점은행제에서 학위를 취득할 때에는 반드시 수업으로 18학점 이상 채워야 한다는 규칙이 있거든요. 이걸 의무 18학점이라고 해요. 수업은 과목당 3학점이니까 최소 6과목은 들어야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4년제 졸업자는 학점 못 가져오나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맞아요. 못 가져옵니다. 근데 억울해 하실 필요 없어요. 4년제 졸업자는 타전공 학위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훨씬 빠르게 학위를 취득할 수 있거든요. 교양이나 일반 학점은 이미 대학에서 이수했으니 새로운 전공 학점 기준만 채우면 학위를 주는 거예요. 한두 학기면 새로운 학위를 받을 수 있어 아주 효율적이에요. 이제 은행을 이용할 차례입니다. 저희가 이용할 은행 이름이 뭐라고 했죠? 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네이버에 학점은행제라고 치면 이 은행이 바로 나옵니다. 우리가 은행 처음 가면 뭐 하죠?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하고 계좌를 만들죠. 학점은행제도 똑같습니다. 본인 확인을 하고 내 계좌를 만들어요. 이걸 학습자 등록이라고 합니다. 내가 누군지, 어떤 학위와 전공을 할 건지 등록하는 거예요. 학습자 등록은 수업을 듣기 전에 해도 되고 들은 다음에 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학위를 신청하기 75일 전에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제 은행에 학점을 넣어 볼게요. 수업을 다 들었거나 자격증, 독학사 합격한 다음에 할 수 있어요. 이걸 학점 인정 신청이라고 합니다. 학점을 취득한 방법을 선택하고 취득한 학점 정보를 입력하면 돼요. 참고로 온라인 수업은 자동으로 내용이 등록돼서 그 정보를 선택하고 학점 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은행은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다 보니 정해진 기간에만 행정 처리를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1월, 4월, 7월, 10월에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학점을 다 취득했다면 학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점을 모두 인정받고 학위를 신청하면 돼요. 학점 조건만 맞추면 바로 학위를 받는 거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1년에 딱 2번, 2월 또는 8월에만 학위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모든 학점을 4월에 인정받았어도 학위 자체는 8월에 나오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하셔야 내가 언제 학위를 받는구나 아시겠죠? 블로그나 유튜브 정보만 믿고 학점은행제를 하던 분들은 아, 그래서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게 많으셨을 거예요. 이런 제도는 과정 하나하나가 연결되어 있어서 전체를 알아야 한 번에 이해되거든요. 이걸 알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이렇다더라 하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계획과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학점은행제는 교육원에서 책임지고 학위를 보장하는 게 아니고 학습자 스스로 모든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담을 통해 받은 표준화된 계획은 여러분에게 전혀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아래 댓글에 진프로 상담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진프로의 상담은 뭐가 다르냐 궁금하시면 이것부터 확인해보세요. 여러분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계획과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프로였습니다.